저는 8번째로 나와서 양보다는 질로 하겠다는 제 철학적 소신에 따라서 5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하시기에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들의 평가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이 정보위 3년, 간사, 그중에서 간사 2년을 했던 것들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일은 그 사이 테러 방지 법안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심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갑자기 결정이 돼서 차트를 만들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차트가 사실 필요하죠. 근데 하여튼 이 갑자기 만들어진 한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납득하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초의 테러 방지 법안은 작년 2월에 이병석 의원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 이병석 의원 안을 놓고 기본 골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작년 12월 초까지 정보위에 법안 소위가 있습니다. 저는 예산 소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법안 소위를 자세히는 모르고요. 김광진 의원을 통해서 또 문병호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쭉 들었던 거고 이 4차례 협의에 대해서 소상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4차례 합의를 한 결과를 최종 검토안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검토안은 합의가 아닙니다. 지금 최종 검토, 이 최종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데요. 4차례 있었던 여러 가지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병렬식, 나열식으로 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검토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최종 검토안이라는 것을 여당이 강조를 하고 상당히 뭐가 진행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이 자꾸 검토가 되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우리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몇 달의 검토를 거쳐서 올해 1월에 우리는 테러라는 말을 좀 피해보자고 그래서 국제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당히 긴 이름을 써가지고 이걸 이종걸 의원 아니라고 제가 편의상으로 부르겠습니다. 집권상정 하루 전인 2월 22일에 새누리당이 그 사이 있었던 최종 검토안을 협의를 하고요. 이 안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몇 개를 야당의 의견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이철우 의원이 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쭉 얘기하는 게 국정원은 도대체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테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려면 국정원의 신뢰를 우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권한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테러 센터를 총리실에다가 두는 안을 형식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을 2개만 고쳐가지고 이철호 의원이 발의를 갑자기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길한 시그널이었죠. 그 전에 물론 책상치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그 전에 잘 아시다시피 1월 달에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2월 초에 북한의 미사일이냐 로켓이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발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1, 2월 달에 이제 북한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2월 22일 날 이철호 의원이 이걸 총대를 메고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또 불길한 사인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집권상정으로 연결이 되리라는 걸 2월 20일 날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2월 22일 밤에
여야 원내대표와의 그 회동을 마치면서 직권상정에 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갑자기 2월 22일 밤과 2월 23일에 변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억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월 22일 밤부터 2월 23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을 하면 왜 갑자기 이분이 직권상정을 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반드시 필요곡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분명히 정의와 국회의장의 개인적인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3일 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이 테러 법안 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추적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추적권이 그렇지 않아도 신뢰가 없는 국정원이 무제한으로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추적을 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토록하는 내용만을 추가한 주호영 의원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안은 이철우 의원하고 99% 같고 이거 한 가지만 다른 겁니다. 이 추적권에 관한 약간의 제한, 사전 사후 보고만 한 거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 수정안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일단 2월 23일에 직권상정이 문제가 되니까 국회의장께서 뭐 우리들이 몇 개 지적하는 것을 수용을 해서 가령 부칙 2조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수정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식으로 문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안이 현재 문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서랍엔가는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철우 안을 그러니까 모태로 해서 이철우 안은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설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나마 조금 우리들의 얘기를 많이 수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철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수정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해서 수정안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편의상으로 하여튼 최종 수정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수정안이라고 할 때는 저희들 수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시민들의 안을 담은 수정안이기 때문에 종합 수정안이라고 일단은 편의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우 안을 모태로 해가지고 그것을 본체로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목적인데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테러라는 단어를 쓰기를 피하려고 해서 공공유해행위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저희들이 토론을 할 만한 내용은 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2조가 이제 굉장히 광범하게 뭐 항공기다, 뭐 사람을 살해하는 거다 해서 양태를 쭉 나열을 한 건데 이건 뭐 좋습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부분에 가서 테러 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얘기한다 하고 그 다음에 제3회 테러의 위험인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러의 위험인물에 이것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테러의 위험인물에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의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당에서 유엔이 얘기하는 31개 단체 50명에 해당되는 거다. 50명을 대상으로 한 아주 좁은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우리 집안도 될 수 있고 아무나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사실은 누군지 우리 이 방에 있는 사람은 사실 의심하였다고 상당한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분으로 해도 이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50명을 위한 법이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완전히 눈뜨고 아웅하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이 법이 벌써 처음부터 제가 지금 3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2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2조에서부터 벌써 상당히 의심이 갈 만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50명을 위한 법인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야당이 또 이상한 짓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3조, 4조에 대해서는 3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문제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4조에 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지금 사회 역할을 하시는 그 박 변호사의 그 풍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 4조는 뭐냐면 이 법은 대테러 활동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라는 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항인데요.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 아까 종합 수정안에다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추가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2조에서 굉장히 광범하게 지금 대상을 늘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하도록 하면 앞으로 이 법이 이제 지금 여당이 하는 걸로 봐서는 금방 시행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거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하고 이것을 만약에 오버랩을 시킬 경우에 모두 다 테러 분자로서 의심 가는 짓을 하는 걸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4조를 굉장히 두려운 조항으로 보는데 박 변호사의 지적에 따라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추가하지 않으면 상당히 광범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4조가 모든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법이다, 위험한 조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조가 이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이병석 안에는 테러대책 상임위원회하고 국가테러대책회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두 개로 나누느냐라고 그래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로 통합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호 안이건 이종걸 안이건 지금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종합 안이건 간에 모두 다 테러대책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걸 안과 이 종합 안에서 국회 추천 감독관 또는 인권보호관이 테러대책 구성원임을 명심을 해서 이것은 약간 좀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철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6조가 대테러 센터인데요. 이종걸 안은 테러 대응 센터를 국민안전처에 주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철호 안은 이것을 국무총리실로 지금 주자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내놓은 종합안에는 대테러 센터장을 총리실 소속의 직원이 맡는 걸로 이게 차관급이 될지 1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리실 소속 직원이 맡게 하고 대테러 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표현하자라는 게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국정원 직원이 유니폼만 벗고 바로 총리실로 나가서 대테러 센터를 장악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에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철호 안을 보면은 센터의 조직, 정원, 운영 등 모두 대통령에게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자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총리실 밑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 집안의 내용물은 그러니까 집안의 조직, 정원, 운영은
모두 국정원이 장악하겠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대테러 센터의 인적사항도 공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비밀스러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철우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총리실 안에 국정원에 파견소를 만들겠다는 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가 인권보호 보호관인데 인권보호 보호관은 저희들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석 안에는 없고 정보위 법안 소유 안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점검 및 보고 조항을 이철우 안에는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대테러 인권 보호관만 두고 점검 및 보호 조항을 없애고 대신에 테러 대책위원회 소속 인권 보호관만을 두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철우 안은 대단히 미흡한 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조항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조의 내용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인데 정보의 범위를 규정을 한 조항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민감정보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민감정보는 사실 개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수집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추적권입니다. 그러니까 추적권 어디까지가 추적이고 뭐 어디까지가 추적이 아닌지를 일단은 알 수가 없고요. 이철우 안에 추적권이 부여가 돼 있어서 이 추적권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지적을 했더니 국회의장 정의화안, 문안으로 성립되어 있지 않는 정의화안에서 추적권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나와 있을 정도로 정의화 의장이 즉각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인정을 해야 될 정도로 추적권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감 정보를 포함한다고 돼 있으면 자료의 총량, 정보의 총량을 도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정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독소 조항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철우안은 추적 내역에 대한 보고 의무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적하고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가령 뭐 10명을 하고 1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10명을 하고 1명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100명을 하고 하나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도대체 이 구조라는 것은 하나하나 따져볼수록 이 구조는 거의 이 법안의 핵심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가 만약에 시행이 되는 날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정보는 사실 국정원에 맡겨놓고 산다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뭐 10조, 11조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고요. 12조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문제는 상징적 표현물입니다. 이 상징이라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건과 정보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상징적 표현이라는 물이라는 부분을 이종걸안이나 종합안에서는 삭제했고요. 삭제, 개시, 중단, 감독 등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12조도 좀 문제가 많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13조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 대한 규정인데 이것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이철우 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저희들은 이종걸안과 종합안에서는 하는 걸로 그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14, 15, 16조에서는 뭐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고요.
17조에는 이게 지금 구성죄에 대한 형량인데 형량 부분에서 지금 사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형을 되게 형량에서 빼는데 이 사형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8, 19조에서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는데 이제 부칙인데 아까 독소조항을 아까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부칙에 정말로 깜짝 놀랄 독소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부칙 2조거든요. 부칙 2조가 1, 2, 3으로 돼 있는데 1은 FIU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에 관련된 거고 2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을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FIU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몇 년을 토론을 했는데 이 FIU법에다가 예외를 줘서 국가정보원에 무제한으로 금융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을 여야가 합치된 일치된 견해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국세청이나 관세청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요청을 할 경우에 주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법이고 선진 각국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법을 개정할 권한을 부칙 2조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부칙 2조에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칙 때문에 이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2항에 있는 통신비밀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 하면 이제 여러분의 인터넷과 여러분의 핸드폰인데 이것을 도대체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어떤 경우에 들여다봐야 되느냐는 그 문제를 놓고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몇 년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검찰과 경찰 또는 필요한 사법기관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보고와 사후보고도 있고요.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사후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칙 2조를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부칙에다 숨겨놓은 거죠. 부칙 2조에다 숨겨놓아가지고 결국은 관련되는 금융거래정보관련법과 통신비밀보호에 관련된 법을 바꿈으로써 이 테러방지법이 두 개의 제도와 두 개의 법을 때려부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법이 만약에 시행이 돼서 통과돼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 관련되는 법, 금융거래정보하고 통신 관련 법을 개정 작업에 들어가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거 규정이 이미 테러방지법 부칙 2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바로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날짜에 바로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독소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이 언제 공포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합의가 돼서 이 국회 절차와 국무회의 절차를 해서 바로 이제 공포가 될 텐데요. 여기 부칙 1조는 시행일인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의 실력자도 포함을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포의 밤을 지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정보수집권, 위험인물, 추적권, 제가 얘기하는 모든 독소조항이 바로 시행이 되고 바로 법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독소조항 중에 독소조항은 저는 1번을 꼽으라 그러면은 부칙 2조를 꼽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몇 조입니까? 그 구조인가요? 거기하고는 독소조항 중에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 저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발을 뻗고자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법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우리가 수정안을 어디까지 낼 수 있을지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철우 의원 안을 골격으로 놓고 봤을 때 이철우 의원 안에다가
지금 정의화 의장이 지적을 한 정의화 의장은 추적권을 삭제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칙 2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법이 최종적으로 어떤 수정안을 채택할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야 대표들이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짐작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한 획 한 점도 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철우 의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순간에는 금방 말씀드린 여러 독소 조항들이 공포와 즉시 시행이 되게 돼 있고 또 공포와 즉시 아까 말씀드린 부칙에 따라서 법의 재개정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혹한 순간이 멀지 않은 장래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법안 내용만 쭉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제 소회에 대한 것, 직권상정에 관한 거나 필리버스터에 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따 기회가 있으면은 필리버스터에 관한 제 소회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번에 또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소회 또 뭐 야당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타 이런 것들은 이 다음 기회에 제가 여기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테러 방지 법안 비교 분석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제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